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모두 다 강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지난번에 한 번 했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법칙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렵게 살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법칙만 우리가 잘 따라하면 우리가 일생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1, 2, 3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도 이제 70이지만 6, 70 년을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이런 단순한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지낸 것 같습니다. 바르게 숨 쉬는 법, 바르게 물을 마시는 법, 바르게 식사하는 법. 이거 우리 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배운 적 있습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방정식이나 과학에 대해서는 열심히 배우지만 이 단순한 방법들은 사실 우리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위에 세 가지 숨, 물, 식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건 우리 방송에 전에 다 녹음이 돼 있으니까 혹시 원하시면은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르게 걷는 법, 적절한 운동, 적절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절제를 훈련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을 이제 공동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간단한 법칙들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한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아주 잘 실천하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듣는 것을 제대로 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예가 지금 여기 서베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인 6,928명, 약 7,000명에 해당하는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알라메다 주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972년도에 한번 서베이를 해봤는데요. 매일 7 내지 8시간 적절한 수면이 필요하다. 또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아침 식사를 충실히 영양가 있고 규칙적인 그런 식사를 하도록 하자. 또 표준 체중을 유지하자. 이거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또 규칙적인 육체적 운동을 하자. 금연하자. 알코올성 음료를 삼가자. 이렇게 한 7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얼마나 잘 따라서 하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9년간 지속한 사람이 남성의 5.5%, 여성의 5.3%. 이렇게 간단한 것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9년간 보니까 평균 5% 내외만 그것을 따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7개 중에 3개를 따라서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봤더니 남자의 20%, 여자의 12.3%. 그러니까 80%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3개도 따라서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아주 우리 건강에
아주 유익한 그런 습관들이 한 9년 해보니까 3개도 따라서 하지 못하고 3개, 2개 정도 또는 하나 정도, 그러면 벌써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질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꾸준히 하는 습관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몸에 익히고 그것을 따라서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아까 우리 간증하시는 우리 유권사님이나 또 조봉호 씨나 보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영적인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육적인 치유가 뒤따라오는, 그래야만 우리 습관이, 좋은 습관이 제대로 우리 몸에 배어지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바르게 걷는 법, 이거는 저도 우리 지금 성함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걷기 운동 본부의 그 회장님을 하시는 그 선생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걷는데 뭐 그냥 적당히 뭐 나 10,000보 걸었어, 또 뭐 15,000보 걸었어. 그런데 그 걸은 게 충분히 우리 몸에 유익하고 건강하게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뭔가 위에서 잡아다니는 것처럼 몸을 올리는 그런 작업이 맨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면을 바라보고 약 15도 위를 보는 게 눈의 시선으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어깨를 넓게 펼치고 숨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넓게 펼치고 척추를 꼿꼿이 세우면서 배는 집어넣고 등은 안으로 넣는, 그러니까 이 배하고 등 사이가 가장 얇은 자세가 되도록 힘을 줍니다. 그렇게 일단 힘을 주면요, 우리 관절이, 고관절이 그냥 다리가 별로 힘이 안 들게 움직입니다. 우리 뭐 나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힘없이 이렇게 흔들듯이 다리가 저절로 나가게, 그러니까 위에다 힘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다리 힘은 별로 들지 않고 걷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걸음을 별로 힘 안 들이고 걷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치 뒤꿈치를 닿으면서 앞꿈치로 가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우리 발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걷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릎과 무릎에 약간 힘을 줘서 무릎이 서로 붙도록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으면 정말 우리 건강에 유익한 걸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한번 혹시 걸으실 일이 있을 때 그 신경 써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가 맨발 걷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맨발도 똑같은 방법으로 걷는데, 맨발을 걷게 되면 우리 흙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에 생명을 주셨거든요. 우리도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흙에 있는 원소 기호가 우리 몸을 태우면은 남는 재가 그 흙하고 거의 원소 기호들이 같습니다.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흙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흙을 밟을 때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게 활성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전체 산소, 우리 몸에 산소는 꼭 필요하죠. 그런데 산소 중에 일종의 불순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활성산소인데, 그게 전체 산소의 한 4%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식사하고 소화할 때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운동을 심하게 할 때 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맨발로 흙을 밟을 때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그런 기가 땅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줄어들어요. 근데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염증도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고 심지어는 암까지도 활성산소에 의해서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주는 효과를 하는 게 맨발 걷기 운동의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전립선 암, 말기암인데 2개월간 꾸준히 맨발 운동을 함으로써 암이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그게 다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맨발로부터 우리 몸에 전달이 땅에서부터 생명이 우리 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맨발에는 우리 발은 평발이라고 들어보셨죠? 평편한 발은 굉장히 걷기도 어렵고 몸에 별로 그렇게 건강치 못해서 군대도 안 가거든요. 평발이면 많이 걷지를 못하고. 근데 대부분 사람은 평발이 아닌 분들은 이렇게 발에 아치가 생깁니다. 쏙 움푹 들어온 발 밑바닥이 움푹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근데 움푹 들어온 게 신발을 신어버리면 막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맨발로 걸으면 그게 아주 원활하게 운동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말 발굽 연상을 하시면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도 굉장히 많이 걸을 수 있고 그게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그 발바닥에 있는 피가 아주 강하게 우리 심장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정맥이라는 것은 힘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동맥에서 말초 혈관을 통해서 그 다음 정맥으로 해서 정맥이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심장으로 돌아올 때는 우리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압을 재보면 위에 혈압이 있고 아래 혈압이 있죠. 아래 혈압이 이 돌아오는 힘이에요. 위에 혈압은 심장에서 뿜어내는 힘이고, 그러니까 아래 혈압은 굉장히 낮은 상태로 대개들 유지가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이 아취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걸을 때 훨씬 더 강하게 우리 정맥혈이 우리 심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연상을 해보시면 쉽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맨발 운동이 우리의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엔 이제 적절한 운동.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에 적절한 식사와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쉼이거든요. 휴식. 그 세 가지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사, 음식에 한 70-80%의 강도를 둬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데 음식이 한 70-80% 영향을 줄 거다.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이제 여력이 있으면 운동도 하고 충분히 잘 자도록 휴식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운동이 4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휴식과 쉼이 수면이 30%, 식사가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에 더 중점을 두셔야 돼요. 일본의 어떤 유명한 의학자가 암세포가 발생하는 두 가지 원인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뭐냐면 체온이 낮아지는 거,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 그 두 가지가 암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체온을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암세포가 적게 생기게 하려면 또는 암세포가 안 생기게 하려면 체온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산소가 별로 없어도 잘 살아갑니다. 근데 정상세포는 암세포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산소증이 되면 세포가 암세포로 변화돼 버리는 겁니다. 저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도 자기가 살아나가야 되니까 기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체온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휴식과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운동의 효과를 보면은 운동은 단순히 우리가 뭐 근육을 키우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서 우리 모세혈관을 충분히 잘 만들고 그 다음 산소를 공급하고 이러한 효과가 있는데 여기 이 학자는 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움직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하고 운동이 밀접하게 연관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실 가장 우리 건강의 표본은 어린애들이에요. 대여섯 살 먹은 어린애들은 쉬지 않고 움직이죠.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지 않고 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 때는 뭔가 아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 좀 뭔가 점잔을 뺄수록 우리는 운동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20분이 지나면 뇌에 이렇게 막 전등이 켜지듯이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최대 수혜자는 뇌이다. 뇌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전체 피의 20%를 공급받는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뇌가 튼튼해지고 기억센터와 전두엽도 좋아질 뿐 아니라 각종 호르몬도 나와서 삶을 행복으로 이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나 보십시다. 우리가 웃음, 그것도 이렇게 뭐 살짝 웃는 게 아니라 크게 건강하게 큰 웃음을 웃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전신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폐 기능이 향상해지고, 폐 기능 향상되면 어떻게 되죠? 산소가 많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순환계를 촉진하고 폐 속으로 산소 흡입량을 증가시킨다. 단지 크게 웃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웃음 치료라는 거 있죠. 웃음 치료가 이렇게 이제 건강에 좋은 것이 바로 이런 전신 운동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 박동과 호흡 그리고 순환계 속도를 높여준다. 순환계 속도라는 것은 피의 혈류의 속도를 높여준다는 거죠. 맥박수와 혈압을 낮춰준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잔뜩 긴장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러면은 몸이 움츠러듭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그리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깊은 호흡을 잘 쉬질 못해요. 그리고 혈관이 수축이 돼가지고 혈류가 늦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산소는 있어도 이 혈류가 늦으면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렇게 건강하게 크게 웃으면은 그것이 다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혈액 속에는 여기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옥시토신 이게 다 행복 호르몬들이거든요. 이게 잔뜩 나오는 게 웃을 때 그리고 운동을 활발하게 할 때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 몸을 건강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 BDNF라는 신경 성장 인자를 많이 분비해서 뇌세포 성장을 촉진해 줍니다. 또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아까
20%가 간다고 그랬죠. 20%. 그 이상이 이제 가면은 뇌가 훨씬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해서 뉴런이 최적 상태로 활성화가 됩니다. 2009년에 캐나다에서 학습 장애자 대안학교, 어린애들의 그 대안학교에서 수업 전에 아이들에게 20분간 러닝머신과 자전거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수업 전에. 그랬더니 놀랍게도 5개월 후에 작문, 수학, 독해 등에서 점수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공부하기 전에는 조용하게 몸을 가다듬고 예습 복습하라고 하는데 그걸 오히려 한 20분간 운동을 시켰더니 훨씬 더 뇌가 활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 막 움직이면서 받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습관이. 가만히 앉아서 전화할 때보다 이렇게 움직이면 뭔가 할 말이 더 잘 생각되고 그런 거 혹시 못 느껴보셨어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뇌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몸에는 림프 시스템이 있습니다. 림프 시스템은 혈액 시스템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림프액이 우리 몸 전체에 15리터가 있다고 그래요. 혈액은 몇 리터가 있죠? 혈액은 자기 몸무게가 한 50kg나 60kg 되는 분은 한 5리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림프액이 3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은 뇌 척수액과 교통을 하고 그래서 우리 림프액 순환이 지금 치매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애들 막 팡팡 뛰는 거 있잖아요. 우리 손자가 우리 집에 서너 살 때 집에 이제 오면은 맨 먼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침대로 갑니다. 침대에서 뛰기 시작을 해요. 그게 사람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활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부터는 뛰지 않죠. 또 뭐 제자리 뛰임 이런 거 별로 안 하잖아요. 줄넘기. 그게 치매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이 뇌척수액에 림프액이 잘 흐르도록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는 림프의 흐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림프액은 주로 우리 표피, 피부 바로 밑이나 또는 소장, 대장, 위장의 그 바로 점막 밑을 쭉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이 노폐물이나 이런 거를 여기서 필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림프계는 생명을 지키는 안전요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암세포, 손상세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면역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을 수송해주고 해독작용을 해주고 림프 부종을 유발할 때 우리 체액 균형을 잘 맞춰줍니다. 혹시 밤에 자기 전에 라면을 드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좀 붓는 분들 계시죠? 훨씬 평소에 먹던 음식보다 짠 음식이 몸에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림프액이 잘 흐르지 못하는 곳은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죠. 지방이 축적되면 림프액이 흐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림프액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렇게 잘 움직이게 하려면 결국 운동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림프계를 아끼는, 그러니까 림프액이 순환이 잘 되게 하는 생활 습관은 움직이라, 수영하라, 폼롤러 마사지를 하라. 폼롤러 뭔지 아세요? 이렇게 플라스틱
원통.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정강이나 이런 걸 문지르는 이게 이제 폼 롤러죠. 깊이 심호흡하라. 점핑 운동을 하라. 이게 다 우리 림프계를 순환을 도와주는 겁니다. 마른 피부를 마사지하라. 림프 마사지를 하라. 온열요법과 한랭요법을 번갈아 이용하라.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목욕탕을 가셔도 뜨거운 탕에 한 3분, 그 다음에 냉탕에 한 3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해주면은 우리 몸이 림프, 바로 그 표피가 자극을 받으면 림프액이 굉장히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겠죠. 몸 안에 수분을 유지하라. 그리고 우리 먹을 때는 채소, 녹색 잎채소, 비트 등 채식을 주로 하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림프액을 깨끗하게 하고 또 잘 흐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운동에 들어가죠. 그 다음엔 스트레칭. 우리 근육이 한 50세가 되기 시작하면 운동을 안 하면 그냥 근육이 소실이 됩니다. 계속 소실이 되는데 말초혈관도 소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운동도 충실히 하고 스트레칭을 충실히 해주면은 그 모세혈관의 소실을 많이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은 우리 부교감 신경, 그러니까 뇌하고 뇌에서 나온 이제 신경이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냐면 우리 온 몸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내장, 우리 복부 안에 있는 여러 내장, 그리고 흉부 안에 있는 여러 내장에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크게 그리고 아주 호탕하게 이렇게 웃을수록 그러한 이제 뇌에서부터 연결되는 부교감 신경들이 모두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호흡을 하거나 이런 운동을 하거나 또는 많이 크게 잘 웃거나 이럴 때 우리 전신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휴식. 휴식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면은 암세포는 쉼이 없는 세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이 쉼이 없으면 우리 몸 전체가 암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적절한 휴식과 정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P53 유전자라고 그래서 암세포를 발생시키는데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막 이렇게 성장시키는 유전자가 한 10개가 있으면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유전자는 1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굉장히 적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P53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의 세포를 전부 검사를 해보면 유전자 변이들이 많이 일어나 있는데 이 P53 유전자가 변이가 되어 있는 암종이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쉼이 없는, 쉼을 브레이크를 해줘야 되는 유전자가 변화가 생겨버리면 우리 세포가 암화된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게도 이 P53 유전자가 이렇게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만 필요하냐 하면은 그렇지 않고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기관이 막 만들어질 때 예를 들어 어린애 태아에서 손가락도 처음엔 없습니다. 이렇게 벙거지처럼 벙어리 장갑처럼 다 붙어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더 이제 출생하기에 가까워지면 이게 쫙 열립니다. 이때 이제 각 붙어 있는 그 틈을 이렇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P53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휴식이 곧 재창조다. P53 손에서 우리 창조하는 역할도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세포를 쉴 때 P53이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식은 곧 재창조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유전자를 봐도 우리가 그렇게 연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밤에 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건강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 중독, 스트레스, 뭐 과식, 야식 이런 수면 방해를 받게 되면 세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끔 요구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포들은 이게 뭐 계속해서 일을 하라 그러는구나. 그럴 때 이제 P53 유전자가 망가질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암세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밤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럴 때 그러한 혹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주기에 맞게 낮에 일하고 밤에는 충분히 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루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적의 수면의 질이 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나 또는 물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그 시간 배정을 해가지고 밤에 자다가 혹시 소변 마려워서 일어나야 될 일이나 또는 밤에 많이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온다거나 이런 걸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면역 불균형을 휴식을 함으로써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면역이 왕성하게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충분히 휴식을 취해줘야 됩니다. 몇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수면은 진지하게 깊게 취하게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듬에 의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리듬을 잘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낮에 또 운동을 많이 하면 충분히 우리가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배부른 상태에서는 잠자지 말라. 또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수면에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라.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쉬는 걸 원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는 우리의 짐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 짐을 맡겨버리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리고 얼마든지 멍에를 메워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메워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치유는 크신 의원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자연의 매체를 사용하셨다. 그분은 약품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신 반면에 단순한 자연요법의 사용을 찬성하셨다. 우리 아까 유권사님 말씀하셨죠. 스쿠알렌, 병원에서 여러 피부약들 많이 바르셨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시고 햇빛, 공기, 바람, 물 그리고 여기에 단순한 식사 이걸로 모든 게 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자연요법을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질병은 자연적,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라고 그분은 가르치셨다. 율법을 범한 게 결국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한 것입니다. 창조주의 계획에 일치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창조주의 계획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단순한 법칙이었잖아요. 그 법칙만 우리가 잘 깨닫고 실천을 하면은
질병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상주 쪽으로 한 7, 8분을 가면은 이런 이제 산봉우리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속리산의 일부거든요. 근데 봉우리 하나가 큰 산도 멋있지만 이 봉우리 어떻습니까? 예쁘죠? 멋있죠?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봉우리가 지금 한 7개 정도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햇빛, 물, 공기, 운동, 휴식, 식사 이게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우리 건강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7봉우리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생명의 열매도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 밖에서 오는 능력으로 맺히는 것이다. 생명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맺히지 않습니다. 바로 외부, 전적으로 우리 밖에서 오는 능력.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절제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6,900여 명의 사람들이 9년간 그 습관을 유지한 사람은 불과 5%도 안 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는 이런 절제의 힘을 외부로부터 받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습관을 잘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을 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절제의 힘을 외부로부터 받아야만, 능력을 받아야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절제를 하려고 힘을 우리 내부에서 갖게 될 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을 함으로써 우리 지금 유권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아침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근데 그 전에 1, 2개월 전만 하더라도 뭔가를 더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셨죠. 근데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차츰 일주일에 한두 번 아침을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바로 자기를 절제하는 힘이 지금 증진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주 건강해 이런 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금식을 본인에게 시험을 해보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절제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회복력을 가지고 오고 금식을 꼭 물금식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식사를 안 하는 절제식이나 또는 과일 금식이나 이게 다 우리의 절제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꼭 금식을 할 때는 이렇게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보고 그것이 69번 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금식을 할 때는 마음의 금식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럴 때 오히려 우리 몸에서는 힘이 솟습니다. 여기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발탈론고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3일간 금식을 시키고 이게 암 환자들입니다. 암 환자들을 3일간 금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암 환자들은 뭔가를 더 영양가를 더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반대 생각입니다. 암 환자일수록 에너지를 줄여줘야 됩니다. 실제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우리 몸에서 필요하지 않은 면역세포, 특히 손상을 입은 면역세포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암 환자나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면역세포가 약한 게 아닙니다. 숫자는 많아요. 숫자는 많은데 결국 별로 이렇게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없고 전부 우리 좀비 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숫자만 많지 제 기능을 잘 못하는 세포들이 많은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금식을 해주면 그 면역세포들이 자기의 제사를 깎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건강한 면역세포로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토파지라는 자가포식이라는 생리학 기전인데 이 자가포식을 일본의 오수미라는 학자가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 그리고 그 박사가 이 기전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고안해낸 게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간헐적 단식은 하루에 2끼 먹고 저녁을 먹지 않고 지나면은 한 16시간 금식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한 때 이 자가포식의 기전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금식을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 절제를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고 또 그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 효과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시편 37장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활짝 웃는 그런 웃음을 웃을 때 우리 전신의 운동이 되고 건강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 몸에서 생기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불평을 하면은 자기 몸을 자기가 깎아먹는 그러한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들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절제하는 힘을 받고 그리고 이 법칙들, 단순한 법칙들을 잘 우리가 실천을 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고 또 모든 질병은 우리로부터 멀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